보좌진 전부 구속, 전병헌의 무건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전병헌 전 보좌진들 1억 1,000만 원 횡령, 자금의 종착지에 따라 판가름은 어떻게 날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롯데 홈쇼핑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e스포츠 협회가 있는데 3억 원을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후원한 돈 중에서 1억 1,000만 원이 어딘가 슬그머니 사라졌는데 보니까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과거 의원 시절에 전 비서관들이 뭔가를 했군요. 이거를 회사에 차려서 슬그머니 빼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당시 전병헌 정무수석은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이었죠. 그리고 이 관련된 3명은 모두 구속이 됩니다. 과연 이 1억 1천만 원은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또 종착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 궁금증을 낳고 있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애초에 돈은 왜 후원한 거야? 이러니까 전병헌 전 수석은 어떤 불법도 관여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죠? 전 롯데 홈쇼핑 사장 강영구 사장인데 재승인 앞두고 전 수석 만난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여명숙 관련된 말이 관련됐죠? 이 게임과 관련된 쪽을 하시는데 이분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폭로를 합니다. 아직 할 말 많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그 입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의혹 예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4개 세력이 있다고 그랬죠. 게임판을 농단하는. 네. 4개 세력이 누구입니까? 솔직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MB 정권 때 전병헌 전 의원님 통해서 나왔던 그 법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법이고 그의 이제 지인들이나 또 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윤문영 전 비서관 그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속했던 그 언론사가 있습니다. 데일리 게임 또 데일리 e스포츠 거기입니다. 지금 내용을 떠나서 앞뒤 문맥도 안 맞고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지 속기록을 봐야 무슨 해독이 가능한. 아니 위원장이라는 분이 개인물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회의합니까? 예? 다 직원들이 하나도 저 위원장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또박 천천히 해보세요. 아까 실명 거론하라고 하셔서 제가 한 아니 실명을 거론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앞뒤 문맥이 뭔 이야기인지를 알아듣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병헌 수석의 입장을 들어보셨는지요? 네, 현재 언론에도 간단히 입장을 표명한 대로 본인과 현재 관계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관계 없다. 전 수석이 지금 출범한 정권에 주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예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자, 지금 관련된 화면을 쭉 봤는데 전병헌 수석 침묵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고영신 교수님 가장 먼저 꽂아주셨는데. 저는 스테이냐 퀴트냐 이렇게 이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스테이는 그냥 거치. 예. 퀴트는 물러나는 거, 사퇴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전병헌 수석이 이 사건이 날 당시는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이 관련 그 롯데 쇼핑, 홈쇼핑을 관장하는 미방위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선 의원이 있고 사실 미방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의원이었는데 그 당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홈쇼핑 강영구 롯데 홈쇼핑 사장이 재승인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건이 있었던 거죠. 앞두고 전 의원을 만났고 또 여명수 게임 관리위원장도 농단 세력의 제일 뭐 핵심 인사로 전 수석을 지금 꼽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수석이 그 3억 원을 헌납받는데 말하자면 받는데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아니면은 그 지금 횡령된 1억 1천만 원이 전수석 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밝혀진 바가 그렇죠. 없죠. 검찰 수사가 예. 진행 중이고 또 본인은 그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밝힐 일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석이 갖고 있는 무게 지금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가장 모토로 삼는 그 정부의 정무수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덕적 책임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자치하고라도 도덕적 책임은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누가 뭐라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그 상식적인 판단은 전 수석이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주셨어요. 박상민 교수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전병헌 수석의 전 보좌관들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굉장한 부담이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전병헌 수석은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말을 일단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전병헌 수석은 청와대 지금 정무를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보좌진들이 다 구속이 됐다고 얘기하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직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러면서도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만 언제쯤 그만둘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 도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판단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 주셨습니다. 서영호 소장님. 네. 그 자식이 못난 짓을 하면 부모가 그 책임을 지죠. 그 의원이 보좌진이 잘못을 하면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맞는데 다만 저는 뭐 적폐청산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혹시나 세간에서 들리는 얘기처럼 검찰 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그 기획된 거라든가 아니면 여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야당에서 정치 보복이다 왜 우리에게만 집중하느냐고 해서 그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 균형을 위해서 전병헌 그 수석이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좌관의 잘못은 보좌관의 잘못이고 그리고 수석이 그것에 대해서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건 좋으나 전병헌 수석까지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만 가지고 그 죄를 유추하거나 추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져야지 이 의혹이 좀 사라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 본인이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기보다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사회적으로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걸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 귀는 검찰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회적으로는 언론상으로는 본인이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좀 다른 사안이 좀 드러났으면 하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취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여론을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요 배추가 이분이 옛날에 이거 국정감사 때 배추 흔들어 가지고 제가 그거 흉내 내려고 저 뱀 들고 나갔다가 그 의원분들은 그 국감 현장에 이상한 물건들 이렇게 갖고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지금 여론이 다른 데에 좀 신경 썼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 아마 이게 물밑에서 배추를 흔드는 그런 상황일 거다. 제가 볼 때 고민 안 할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이종건 실장님. 전병헌 수석이 삼선 의원이었죠. 그런데 지난 2016년도에 왜 공천 탈락했는지 앵커 기억하세요? 글쎄요. 그때 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좌진들의 뇌물 사건이라든지 보좌진들이 굉장히 큰 추문 사건이 많았다. 그래서 탈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벌써 네네. 그때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보좌진들 문제라고. 보좌진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그런데 보좌진들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국회의원의 공천도 안 됐는데 정무수석이 보좌진은 보좌진이고 정무수석은 계속 할 수 있다? 저는 그 논리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쓴 것에 대한 설명은 이겁니다. 전병헌 의원에 대한 어떤 지난 이 과거들을 보면 법적으로 로비 사건, 뭐 노량진 재개발 금품 의혹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 대개는 보좌진들이 관련돼 있어요. 보좌진들이 뭐 이렇게 배달 사고를 했다든지 이런 얽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진들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더라도 보좌진들을 제대로 관리 못한 사람
이라고 계속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그렇게 되죠.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e스포츠 협회라는 곳이 원래는 그 프로게이머들이 그 방송국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뭐 그 차별이라던가 안 좋은 것들로부터 좀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프로게임 팀 9개, 원래 처음에 11개였습니다만 9개 팀이 이제 연합해서 만들어진 협회인데 이게 원래는 사실은 초창기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은 협회로 얘기가 되어 오고 거의 뭐 깡패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2013년에 그 전병헌 수석이 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사실은 상당히 깨끗해지고 뭔가 전향적으로 발전했다라고 뭔가 좀 제도화가 된 거군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밝아지고 정말로 옛날에 비하면 상전벽해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훌륭한 협회로 사실은 자리매김을 한 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이 전병헌 의원이 물러나고 다른 분이 이제 그 협회장을 하고 나면서부터 또 옛날처럼 또 문제가 다시 되살아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롯데 홈쇼핑의 재승인과 관련해서 보좌진들이 그 e스포츠 협회 3억 원을 후원금을 내면 너희들에게 그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덮었다. 그러니까 그 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병헌 수석 입장에서 자기가 단지 협회장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보좌진을 시켜서 내지는 보좌진과 뭐 공모해서 내지는 보좌진 하는 걸 묵인해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한 이러한 그 롯데홈쇼핑 대승인 관련된 그런 문제를 무마시켜주고 그 정도로 뭐 협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 저는 사실 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협회 운영하는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전병헌 의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식의 지금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정말로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정말로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고 해결이 될까? 사실 저는 몰라요. 이분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는 것하고 실제 결과하고가 같다라고 보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좀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 제3자 뇌물죄라는 걸 잠깐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이 전병헌 수석까지 연결될 법적인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2002년도예요. 이남기 공정위원장이 그 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SK그룹에다가 자기가 운영하는 사찰에다가 너 10억 기부해라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정말 그 10억 기부 때문에 이분이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것으로 그 형벌을 받았거든요. 제3자 뇌물죄가 뭐냐면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관련해서 자기가 대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뭐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안 받아도 제3자가 받게끔 해주는 것으로 이제 이 죄는 성립이 되는 것인데 물론 여기서 가족은 제3자가 아니니까 그 제3자 뇌물죄는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병헌 수석이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전병헌도 그 롯데에서 만났다고 그때 진술이 나왔고 또 비슷한 사례가 더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그 제3자 뇌물죄에서 벗어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정농단에서 제3자 뇌물죄라는 걸 많이 들어오는데 또 이번에도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아니 저 다음 SD도 어떤 포스코 특정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SD의 보좌관이 포스코의 하청을 받아가지고 제3자 뇌물죄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요, 다 한마디만 더 보시면 전병헌 수석의 문제는 지금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거기에 관여가 됐고 안 됐고를 넘어서 이미 본인의 보좌관 3명이 1억 1,000만 원이나 되는 뇌물을 횡령한 걸, 기부금을 횡령한 것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도덕적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 그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오래 갈수록 문재인 정부한테 상당한 도덕적인 어떤 부담을 줄 수밖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그것이 거죠. 정무수석이라는 자리의 무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건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난해에 국정농단 사건이 걸리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갔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 정부의 정무수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덕적 책임,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자제하고라도 도덕적 책임은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누가 뭐라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그 상식적인 판단은 전 수석이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어요. 박상명 교수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전병헌 수석의 전 보좌관들이 다 후속이 됐습니다. 굉장한 부담이죠 정치적으로. 그렇죠. 전병헌 수석은 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말을 일단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전병헌 수석은 청와대 지금 정무를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보좌진들이 다 구속이 됐다고 얘기하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직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도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만 언제쯤 그만둘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 않겠느냐. 최소한 도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본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지만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판단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 주셨습니다. 서영호 소장님. 네. 그 자식이 못난 짓을 하면 부모가 보좌진 전부 구속, 전병헌의 무건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전병헌 전 보좌진들 1억 1,000만 원 횡령, 자금의 종착지에 따라 판가름은 어떻게 날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롯데 홈쇼핑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e스포츠 협회가 있는데 3억 원을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후원한 돈 중에서 1억 1,000만 원이 어딘가 슬그머니 사라졌는데 보니까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과거 의원 시절에 전 비서관들이 뭔가를 했군요. 이거를 회사에 차려서 슬그머니 빼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당시 전병헌 정무수석은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이었죠. 그리고 이 관련된 3명은 모두 구속이 됩니다. 과연 이 1억 1천만 원은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또 종착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 궁금증을 낳고 있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애초에 돈은 왜 후원한 거야? 이러니까 전병헌 전 수석은 어떤 불법도 관여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죠? 전 롯데 홈쇼핑 사장 강영구 사장인데 재승인 앞두고 전 수석 만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개인물 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회의합니까? 네? 다 직원들이 하나도 저 위원장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또박 천천히 해보세요. 아까 실명 거론하라고 하셔서 제가 한 아니 실명을 거론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앞뒤 문맥이 뭔 이야기인지를 알아듣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병헌 수석의 입장을 들어보셨는지요? 네, 현재 언론에도 간단히 입장을 표명한 대로 본인과 현재 관계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관계 없다. 전 수석이 지금 출범한 정권에 주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예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자, 지금 관련된 화면을 쭉 봤는데 전병헌 수석 침묵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고영신 교수님 가장 먼저 꽂아주셨는데 저는 스테이냐 퀴트냐 이렇게 이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스테이는 그냥 거치, 퀴트는 물러나는 거, 사퇴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전병헌 자 여명숙 관련된 말이 관련됐죠? 이 게임과 관련된 쪽을 하시는데 이분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폭로를 합니다. 아직 할 말 많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그 입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의혹 예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아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4개 세력이 있다고 그랬죠. 게임판을 농단하는. 네. 4개 세력이 누구입니까? 솔직한 이야기였어요. 이거는 MB 정권 때 전병헌 전 의원님 통해서 나왔던 그 법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법이고 그의 이제 지인들이나 또 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윤문영 전 비서관 그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속했던 그 언론사가 있습니다. 데일리 게임 또 데일리 e스포츠 거기입니다. 지금 내용을 떠나서 앞뒤 문맥도 안 맞고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는지 속기록을 봐야 무슨 해독이 가능한. 아니 위원장이라는 분이 수석이 이 사건이 날 당시는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이 관련 그 롯데쇼핑 홈쇼핑을 관장하는 미방위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선 의원이 있고 사실 미방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의원이었는데 그 당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홈쇼핑 강영구 롯데 홈쇼핑 사장이 재승인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건이 있었던 거죠. 앞두고 전 의원을 만났고 또 여명수 게임 관리위원장도 농단 세력의 제일 뭐 핵심 인사로 전 수석을 지금 꼽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수석이 그 3억 원을 헌납받는데 말하자면은 받는데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아니면은 그 지금 횡령된 1억 1천만 원이 전 수석 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본인은 그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밝힐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수석이 갖고 있는 무게 지금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가장 모토로 삼는